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물리학 35장 간섭입니다. 자, 이제 파동광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4장 상까지는 기하광학이었죠. 그거랑 구분해서 파동광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럼 무지개가 생기는 원인은 빛이 굴절하면서 모든 물질 속으로 들어갈 때 빛의 속력이 느려지는데, 그런데 색깔마다 진동수, 빛의 진동수마다 느려지는 정도가 다르죠. 예, 그래서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지고 빨간색이 덜 느려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속력이 더 빨랐죠.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이제 달라지는 정도가 색깔마다 다르고, 그러면 굴절률이 달라지고, 굴절률도 이제 이 주파수마다 진동수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굴절되는 각도가 다 달라지니까 이 빛이 꺾일 때 이제 퍼져서 꺾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굴절과 분산에 의해서 무지개가 보였었는데, 그런데 무지개는 아니어도 이 색깔이 쫙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예쁜 색깔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기름띠처럼 무지개 색깔이 보이거나 하는 것. 이 길의 물 위에 비온 물 후 물 위에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기름띠구나 하는 거를 이 색깔 띠 같은 걸로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무지개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이 간섭에 의해서 무지개처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챕터 35장의 주제가 바로 요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 얘가 지금 이 나비 날개의 이 예쁜 색깔 있죠. 요것은 이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색깔들만 강조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굴절이나 분산이 아니라 간섭에 의해서 특정 파장의 색깔은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제 밝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 상쇄돼 가지고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간섭하고 이제 요 다음 장에서 다룰 게 회절인데요. 이런 간섭하고 회절은 바로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파동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파동성을 공부하는 것이 파동광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렌즈나 거울에서 반사 굴절되는 경우에 이제 상을 찾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하광학인데 기하광학하고 이제 파동광학, 그렇게 광학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하는 것이 요 35장의 주제가 되는데, 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봤어요. 심지어 질량을 갖는 알갱이들이 태양에서 날아와서 얼굴을 때린다. 그러니까 따뜻한 날을 보면은 따갑다 하는 것,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창밖에다가 이제 저울 갖다 놓고 와서 부딪히는 충격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측정이 안 되죠.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호이겐스가 빛은 파동이다 해가지고 이제 파동이 어떻게 전파돼 나가는지에 대한 호이겐스 원리를 주장하면서 빛도 파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맥스웰이 전자기파다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낸 거죠. 대신에 이제 이때까지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에요. 역학적인 파동이랑 똑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맥스웰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진 거죠. 어쨌건 뭐 매질이 필요하든 필요 없든, 뭐가 진동을 하든 상관없이 파동이라는 성질 그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빛도 파동이랑 똑같이 행동한다 하는 건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호이겐스 원리를 이해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호이겐스 원리는 파동이 전파돼 나가는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 호이겐스 원리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려면 이제 적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을 좀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하자면, 지금 어느 순간에 그 t가 0일 때, 그때의 파동면, 파동면 또는 파면이죠. 웨이브 프런트. 그래서 평면파로 본 거예요. A하고 B로 이루어진 이 평면에 파동이 온 겁니다. 이렇게 쭉 파동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요 t가 0일 때 요 순간에 파동면이 관찰이 됐다. 우리가 파동을 관찰할 때는 파동면을 관찰하는 겁니다. 파선이 아니라.
예. 파동면이 그러니까 밧줄을 흔들면은 밧줄의 모양이 파동면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고, 파도가 친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높이 왔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모양이 다 파도의 모양이 파동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동면이 t가 0일 때 파동면이 이 순간이었는데, 잘 보면 그 다음 순간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파동이 진행해 나가요. 이게 평면파가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델타 t초 후의 파동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동면이 결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호이겐스는 요 AB라는 요 현재 파동면에 이 점들이 있죠. 이게 이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각각의 점광원이다, 점파원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점파원. 그래서 요게 이제 파동이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 쭉 파동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도착한 순간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점파원이고 얘도 점파원이고, 물론 이제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파원이 실제 파원이 있는 건 아닌데, 점파원처럼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면파를 방출하게 돼요. 이 점파원에서 구면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구면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면파가 쭉 나가다가 이러한 구면파를 설정한 거네요. 예. 그런데 다른 점도 얘도 얘 나름대로 구면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이러한 구면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얘대로 이런 구면파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건 이런 구면파 자체는 관찰이 안 되는 거고, 요것이 특정 시간에서 델타 t초 후에 공통으로 접하는 평면이 존재해요. 그것이 두 번째 파동면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호이겐스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 파면의 모든 점들이 점파원이다 하는 거예요. 현재 파면의 모든 점들이 점파원이 되는데, 얘가 구면파의 점파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t초 후에 그러면 어떤 파면이 생기겠느냐 했을 때, 여기서 각각의 구면파가 t초 동안에 진행한 그 파동면을 공통으로 접하는 평면을 구할 수 있으면 걔가 2차 파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되나요? 뭐 공식 같은 거 없어요. 이거 공식 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 파면의 모든 점들이 각각의 구면파의 점파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빛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C의 속력으로 델타 T만큼 이동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이겐스 원리를 이용해서 굴절 법칙하고 반사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굴절 법칙을 예를 들면은 공기에서 V1의 속력에서 유리 V2의 속력으로 입사하는 경우, 그리고 공기하고 유리를 비교하면 공기는 거의 진공이랑 비슷하니까 V1이 거의 광속에 가까워요. 그래서 V1이 V2보다 매우 크다. 매우는 아닙니다. 충분히 V1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면이 들어오다가 요 경계를 만난 거죠. 경계에서 지금 얘는 먼저 유리 경계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얘가 더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공기고, 여기부터는 유리 안에서 진행한 파동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지나가면은 이만큼 유리 쪽으로, 얘는 다 유리로 다 들어간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때 요게 공기 중에서 보면 요 파동면의 모든 점파원들이 구면파가 되죠. 이렇게 만들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든 점파원들이 생겨서 이게 구면파를 만드는데, 이때 얘는 요 경계 접한 애들은 이 안쪽으로도 구면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도 구면파가 진행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구면파가 진행하는데, 이때 같은 시간 동안에 진행한 거리가 이쪽이 더 속도가 빠르잖아요. V1.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이 물속에서 이 구면파가 진행한 요 속도, 거리를 보면은 공기가 더 길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모양으로 파면이 형성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경계면하고 1번 매질에서의 경계면의 각도입니다. 여기는 입사가 굴절각이 아니라 경계면으로 각도. 세타 1, 얘를 세타 2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파면이고 요렇게 해서 파면이기 때문에 요 E가 C로 가는, C는 이제 경계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공기 중에서 구면파로 진행한 것이 되고,
H에서 G로 갈 때는 완전히 그 유리 속에서 진행한 구면파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바로 속도에 따른 각도의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